배터리라는 것이 고부가 가치 금속을 많이 써요. 니켈, 코발트, 망간, 특히 코발트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리튬도 가격이 높아요. 근데 이런 원료가 나오는 국가가 손으로 꼽아요. 아프리카, 콩고, 코발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미 쪽, 아르헨티나 이런 쪽은 리튬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호주, 칠레, 뭐 또 중국, 또 인도네시아는 니켈, 세계 최대 함유량 한 25%를 가지고 있죠. 이런 큰 거를 꼭지를 다 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자루 쥐고 움직이는 이 국가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료 안 주면 드리는 그림의 떡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쪽에 있어서 자동차 분야도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지만은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거기다 70% 산인데 30% 사는데 오직 몸뚱아리뿐이 없죠. 이 좀 아쉬워요. 금수강사인데 왜 원료는 하나도 안 나올까? 물론 이제 북한에 몰려 있거든요. 북한에 몰려 있는데 북한은 저짓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한 쪽에서 이 원료를 뽑아내야 되는데 원료가 나오는 게 없어요. 쓸만한 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이 돼서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존도가 중국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적게는 60에서 우리가 말하는 중간 과정의 물질 전구체 같은 건 90%까지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오면서 이제는 중국 거 쓰지 말어. 원료도 저희 거 쓰지 말어. 또 제작도 우리나라에서 와서 해. 칼자루 주고 휘두르는 거죠. 이 강대국의 논리죠. FTA의 기조에 어긋납니다. WTA에 제소할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또 어쩔 수 없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따라가면서 먹거리를 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미래에는 대한민국도 배터리 원자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배터리 리사이클링입니다. 폐배터리죠. 사용후 배터리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현재에서 전기차 공급이 원활히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가 약 8천만 대로 봤을 때 2022년에 약 1,000만 대 정도가 전기차가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죠. 근데 이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정도에는 2,000에서 2,500만 대입니다. 세대 4대 중에서 한 대가 전기차란 뜻이에요. 그리고 4, 5년 정도 이후에는요, 기존에 썼던 전기차를 폐차시키면서 폐배터리가 나옵니다. 근데 폐배터리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거든요. 고부가 가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커요. 즉, 특히 한 10년 정도 쓴 자동차의 배터리를 빼낸 사용후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SOC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용 후 효율 있죠. 충전 효율이 약 70%에서 80%예요. 70% 이상만 되면은요,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정비를 해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ESS에다 쓰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있죠. 우리가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같은 데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은 일단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거를 안정되게 해서 라인을 통해서 공급해야 돼. 중간 과정에 있는 버퍼 역할을 하는 게 ESS거든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를 사용후 배터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몇 년 쓰느냐? 5년, 10년 쓸 수가 있어 또요. 배터리가 그만큼 잘 만든 겁니다. 왜? 되도록이면 쓴 배터리를 다른 데 용도로 계속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효율성 측면에서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쓰고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이제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이 제가 얘기하는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여기에는 엔시엠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셀을 분리를 해서 파괴를 한다든지 또는 습식이나 건식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해서 빻아가지고 새카만 가루를 만들어내는데 새카만 가루를 우리가 일명 블랙 파우더 또는 블랙 매스라고 불러줘요. 이 속에 니켈, 코발트, 망간, 고부가 가치가 다 가루로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새로운 장치를 떼서 걸러내가지고 니켈 뽑아내고 코발트 뽑아내고 망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리튬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순도를 95% 순도 이상으로 만들면은 이 재료가 바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도시 광산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미국은 라이사이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리사이클링 협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주도하기 위해서
각 지역, 각 국가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SK를 비롯해서 배터리사들도 관심이 있고 자동차 제작사도 관심을 갖고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해서 벌써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 5년 이후에 나오는 폐배터리를 이제는 블랙 파우더 중간 과정 만들고 블랙 파우더 블랙 매스에서 또 걸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원자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 폐배터리가 많으면은요, 폐배터리를 가지고 원자재를 공급하면은 땅에서 캐는 원자재가 아니라 폐배터리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도시 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폐배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떤 국가들은요, 중간 과정에서 가루로 빤 거라고 말씀했죠. 이 시커먼 가루인 블랙 파우더를 수출을 못하게 하는 국가도 있어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죠. 이게 바로 여기서 걸리면은 바로 원자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기술이 떨어지거든요. 세계 니켈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을 원광석 수출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니켈을 원광석이 아니라 니네 필요하면 공장 우리나라에다 지어. 여기서 정제해서 여기서 가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용 창출시키고 자기네 산업을 일으키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또 2022년에 보크사이트도 수출 금지했어요. 보크사이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알루미늄의 원자재예요. 이것도 원광석 수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해가지고 전기차도 여기서 만들어. 배터리도 여기서 조립해. 또 원자재는 미국과 FTA 한 나라들,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뭐 이 정도예요. 이런 나라들만 FTA 돼 있지 일본이나 유럽도 미국과 FTA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FTA 한 나라들하고 원자재를 거기서 가져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얼마큼 현명하게 대처하고 개선시켜주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원자재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문제, 국제적인 사회가 문제가 되면서 가격이 서너 배가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얻는 원자재 가격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한 포인트니까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산업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기업이 모두 덤벼드는 산업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거고요. 미래의 주도권을 질 수 있다는 거고 일자리 창출도 연계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융합 제품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또 전기차, 또 자율주행, 또 여기에 응용되는 각종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 이게 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이러한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산업의 중심점에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원자재도 중요하고 기술도 다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에요.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또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땅에서 캐내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 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역시 앞으로 후속은 더더욱 세밀화된 융합화된 인재를 양성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인하대에 여러분들 학생들이 더더욱 할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쪽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전공한다든지 또 관심을 갖고 집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미래 인재에 대해서 자기가 한 몫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만큼 국가, 정부라든지 또 국내의 어떤 기업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인재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전기차 인재 없습니다. 반도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배터리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도 없어요.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시작입니다. 미래의 먹거리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좀 신경을 써서 좀 고민을 하시고요. 또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본인이 전문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인하대 학생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